안녕하세요. 발음교정연구회의 아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뜬금없지만 이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 요리사 한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이게 발음 교정과 관련해서 뭔가 할 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선 이 요리의 뜻부터 좀 살펴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음식을 만드는 행위나 과정, 뭐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요리라는 활동을 들여다 보면 물론 뭐 제 기준입니다만은 두 가지 이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가 요리, 그리고 하나는 상업 요리. 그냥 이 명칭이나 무슨 이런 이름 단어 이런 거에는 뭐 큰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붙이는 거니까 어디 딴 데 가서도 그 뭐 써 먹으셔도 좋은데 그 반응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책임을 안 지니까 참고하셔서 그냥 여기서 보고 잊어버려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가 요리는 그냥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뭐 내가 먹던 내 자식을 먹이던 뭐 부모를 봉양을 하던 어쨌든 그냥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만드는 직접 하는 요리고, 상업 요리는 뭐 당연히 상품으로서의 음식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팔아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뭐 그런 활동이 되겠는데, 이 두 요리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제가 봤을 때는 맛이 아니겠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내가 해먹는 요리도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자가 요리는 1차적인 목적이 생존이다 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쟁통에, 뭐 저희 아버지한테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만은 뭐 일단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일단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맛을 찾을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감자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피난 가서 먹을 게 감자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감자도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 맛있는 막 그런 감자도 아니고, 어쨌든 그거를 뭐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 삶아서 먹든 뭐 쪄서 먹든 뭐 이렇게 하는데, 소금 같은 게 어딨어. 그냥 먹는 거지. 그러니까 자가 요리는, 이게 조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활동인 거죠.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뭐 소금을 뿌려 먹고 마요네즈 쳐 먹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상업 요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 끼를 밖에 나가서 물론 사 먹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거의 생존 차원으로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외식은 좀 뭐랄까 좀 특별한 맛이 필요하거나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보통 약간 좀 모자라고 약간 부족하더라도 뭐 때 되면은 먹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그거 안 먹으면, 맛이 없다고 안 먹고 재료가 모자라다고 안 먹고 뭐가 안 됐다고 안 먹고 이러면
생존이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자가 요리의 목적은 생존이다. 반면에 상업 요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맛이 없으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조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맛이 없으면 상업 요리는 꽝인 거 아니에요.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 뭐 마케팅이 더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마케팅 할 때도 보통 뭐 우리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라고 마케팅을 하는 데는 없잖아요. 다 맛을 내세운 마케팅인 거고 그것도. 그래서 이게 맛이 있는 거구나라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 상업 요리에서 맛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 맛을 떼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자기가 해먹고 말지 왜 돈 주고 사 먹겠냐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제를 좀 깔아놓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상업 요리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의 경우 물론 음식점을 내가 돈을 들여서 차려서 요리사를 고용하면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일단 그건 요리를 직접 하는 경우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거니까. 상업 요리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어떤 요리사라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업인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을 유지하는 그런 그 기술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요리사가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은 요리 학원이라던가 학교 이런 데 가서 어떤 과정을 이수를 하고 또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있나요? 이런 것도. 그죠? 조리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죠. 네. 어쨌든 그런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해서 큰 음식점이라던가 아니면 호텔이라던가 이런 주방에 취직을 해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 간단치 않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상업 요리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아까 텔레비전에서 어떤 일본 요리사에 대한 얘기를 봤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2005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1920년인가 21년생이세요.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지금도 일본 도쿄에 가면은 있는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만 제국 호텔의 총 요리장, 그러니까 거기에 요리를 책임지는 호텔의 요리를 책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호텔에 17살인가 18살 때 이제 들어가서 접시 닦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얘기를 보다가 이제 오늘 이 얘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학교, 요리 학원 이런 데를 다닌다 그랬는데 당시에는 그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호텔의 주방에서도 그 도제식으로 이 도제식이라는 게 어떤 코스를 이렇게 교육 과정을 딱 설계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죠, 말하자면. 예전에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쿵후를 배우러 이렇게 도장에 갔는데 3년 동안 빗자루질만 시켰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손목을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설거지만 시키는데 그 와중에 뭔가를 배우는 거는 전적으로 이 설거지하는 이 사람 이 신참의 말하자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열심히 그릇만 닦고 있으면 얘는 계속 그릇만 닦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의 주인공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성함이 무라카미 노부오상이라고. 이분은 그 참 설거지할 때 옆에 이렇게 뭐 남은 음식들 뭐 남은 게 이렇게 묻어서 올 거 아니에요. 남은 채로 거기서 소스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고 뭐 어떤 재료를 썼겠구나 뭐 이런 거 추측을 하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선배들도 뭐 그런 식으로 그 요리를 배웠는지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막 비눗물을 미리 부어서 설거지하는 대로 보낸다거나 뭐 아니면은 운 좋게 깨끗한 상태라기보다는 비눗물이 안 적셔진 채로 들어온 그릇에서 그 신참이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고 이런 거를 발견하면은 데려다가 또 뭐 엄청나게 또 막 갈구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요리사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중에 뭐 다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소스를 찍어 먹어보고 이게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갔겠구나라고 추측을 해서 자신만의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마치 이 원어민 발음을 듣고 그 소리를 흉내내서 자기 발음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거랑 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요리사가 돼서 상업 요리를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어떤 전문가의 길이다라는 거죠. 이 맛을 일정 수준 이상 만들어내고 또 그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품화를 시켜서 뭐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맛없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가 요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소금이 있으면 뿌려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야 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나도 좀 감자에다 소금 좀 뿌려서 간 좀 맞춰서 먹어보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집에서 대충 해 먹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 집에서 해도 좀 제대로 해서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우리가 뭘 찾아요? 레시피를 찾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집에서 뭐 해 먹는 거지만 기왕이면 맛있게 제대로 좀 해서 먹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요리 학원 정도는 갈 수 있겠지. 근데 뭐 요리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그 무라카미상처럼 큰 호텔에 접시 닦기로 들어가서 소스를 찍어서 먹어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집에서 뭔가 요리를 좀 그럴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호텔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레시피를 구해서 그거대로 흉내를 내는 그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그게 요리뿐만이 아니라 발음 교정을 위한 어떤 공부나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오늘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이제 발음 교정 쪽에다가 대입을 좀 시켜보면 이 자가 요리는 이것도 뭐 제가 만든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표준 발음인 거고 상업 요리는 원어민 발음. 맛은 자연스러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의 자연스러움. 생존은 의사소통 정도. 이익은 요거는 뭐 딱히 뭐 없으니까 그냥 이건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발음 기호.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정리가 되시죠? 굳이 얘기를 하면 이 요리사는 모국어 발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발음, 그게 표준 발음이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원어민 발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어민 발음은 엄청 자연스럽겠죠, 그죠? 근데 의사소통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자를 흙도 안 털고 그냥 막 먹을 수는 없잖아. 최소한 그거를 먹을 수 있게끔, 응? 이렇게 뭐 흙이라도 털고 뭐 물이 있으면 좀 끓이고 껍질이라도 벗기고 그런 과정, 그게 요리니까, 자가 요리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면 제가 자주 그렸던 소리,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위한 약속들이 들어가 있는 소리들, 그게 언어잖아요. 언어.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어릴 때부터 써온 그런 소리가 모국어, 원어민 발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 중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약속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표준 발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지킨 소리들, 이 안에 요 경계 안에 들어오는 그 발음을 내주면 의사소통이 된다. 그걸 제가 이제 표준 발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계탕을 끓이겠다 그러면은 그 레시피를 보면 뭘 넣어라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삼계탕 집에 가서 먹은 그런 맛이 안 날 가능성이 사실 훨씬 높잖아요. 거기 그리고 사실 뭔가 비밀에 뭔가를 넣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집에서 그 레시피대로 하면 최소한 그냥 삼계탕처럼 비슷한 그런 뭔가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먹을 수 있잖아. 그 레시피가 발음에 있어서는 발음 기호다라는 거예요. 표준 발음을 만들어주는. 집에서 내가 직접 자가 요리 활동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게 레시피라면, 의사소통을 위한 표준 발음을 알려주는, 표준 발음 이렇게 내야 된다, 알려주는 정보가 담겨 있는 게 발음 기호다라는 거예요. 레시피가 있으면 그냥 그거대로 이렇게 해서 대충 삼계탕 비슷한 걸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레시피 없이 그 뭐 유명한 음식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대가가 만들어 놓은 삼계탕을 놓고 그걸 먹어보고,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 뭐가 됐어,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자기가 추측을 해서 집에 와서 만들어 보면, 레시피 이런 과정 없이 집에 와서 그냥 그렇게 음식점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방법 가지고 만들면 레시피로 만든 것보다 잘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아예 먹을 수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음식이라고 하기 어려운, 먹었는데 탈이 나는, 다 토해낸, 그거는 이 생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진짜 맛있는 삼계탕, 먹을 만한 삼계탕을 끓이려면 계속 시행착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그 식당에 또 가서 또 먹어보고, 돈도 들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집에 와서 재료 사서 또 망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레시피인 것처럼,
원어민 발음을 듣고 소리를 듣고 흉내를 내서 내가 저 발음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아무 다른 자료나 정보 없이 하면 비슷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그랬잖아요. 엄마가 원어민이잖아. 아빠도 원어민이고. 그 원어민들이 야 엄마 해봐. 아빠가 아빠 해봐. 그거 흉내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쪽의 원어민들이 얘기한 대로 흉내 내다 보니까 또 그런 억양을 갖는 거고,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뭐 그렇게 그 흉내를 내서, 근데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걸리고. 그때는 그나마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기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뭐 오늘은 그냥 내키면 비슷하게 소리 한번 내줘도 상관없고. 뭐 그러던 시기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뭔가 막 사회생활을 하고 또 뭐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원어민 발음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간보다 더 걸리면 더 걸렸지 짧아질 수는 없다. 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원어민 발음을 하려고 하지 말고 표준 발음을 목표로 발음 기호를 이용해서 적당히 의사소통, 일단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만 목표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더 그럴싸하게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요리사의 길을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게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어민 발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뭐 하면, 그리고 사람마다 또 빨리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원어민 발음이냐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리사가 돼서 요리를 맛있게 하면 좋죠. 근데 내가 그거를 집에서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요리사의 길을 가는, 그거는 좀 너무 과한 선택 아니냐, 비합리적인 선택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21세기 한국인이 되자. 뭐 오늘 얘기의 결론은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단어나 문장을 놓고 그 발음을 분석하는 뭐 그런 내용 당연히 보내드릴 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음 교정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좀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좀 가져다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